안녕하세요. don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 성형에 있어서 채취하는 연골인 귀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귀연골은 위쪽에서 채취하는 연골로서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의 피부와 잘 조화를 이루고 코의 끝에 이물감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력에 의해서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 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비중격 연골은 코 수술에 있어서 해방을 했을 때 쉽게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연골 자체의 특징은 귀연골보다는 조금 단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 안에서 채취하는 연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기와 모양의 두께, 이런 것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재료는 늑연골이겠는데요. 보통 늑연골은 첫 수술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재수술의 경우 모양상에 좀 더 단단하거나 좀 더 두꺼운, 그리고 길이가 더 긴 연골이 필요할 때는 늑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늑연골은 한 1에서 2cm, 길게는 3cm 정도의 절개를 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늑연골은 상당히 풍부한 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재수술에서 아주 많이 활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늑연골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료는 기증늑연골입니다. IHCC라고 해서 우리 동종에서 채취한 방사선이 조사된 늑연골이라는 뜻입니다. 기증늑연골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재료는 방사선을 조사해서 안에 있는 연골세포를 사멸시킨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늑연골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외부의 힘이나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의 이런 연골 조직의 흡수, 그런 것들이 늑연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점은 우리 몸에서 직접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오랜 기간 항생제 용액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늑연골에서 오는 와핑이라는 휨 현상이 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와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지만 본인의 자가늑보다는 덜 온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골과 관련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재료는 인공연골이 있습니다. 3D TNR 메쉬라고 시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서 흡수되면서 본인 조직이 차서 들어오는 그런 연골이 있는데요. 이 인공연골의 장점은 연골을 채취하지 않아도 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인공연골이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공연골의 노출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이번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골들을 코 수술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골이 채취되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크기와 두께에 맞게 조각을 하게 되겠죠. 조각을 한 다음 그것을 이제 코끝을 높이는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위치에 고정을 하게 되고, 이 고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코 끝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코끝에서부터 콧대, 미간을 채우는 재료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대에 쓸 수 있는 재료는 보통 흔히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콧대에서부터 미간, 그리고 코끝 바로 앞쪽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모형의 일자 보형물, 실리콘 보형물이 있는 반면, 이 L자 실리콘은 특징적으로 미간에서부터 코끝, 그리고 비주, 코의 기둥을 이루는 이 부분까지 실리콘 보형물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겠죠. L자 보형물의 경우에는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도 일자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L자 보형물만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점으로 얘기를 드리면, 코끝을 높이고 콧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코끝의 각도라든지 길이의 연장이라든지 짧은 코를 늘린다든지 섬세한 모양의 조작은 힘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 L자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이런 일자 보트 모양의 일자 실리콘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은 장점은 카빙하기가 쉽고 일단 깎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깎기가 쉽고 모양 자체가 유지가 오래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콧대의 피부와도 그렇게 특별한 자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재료는 고어텍스는 아니고 서지폼이라는 재료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폼 재질의 보형물로서 폴리테트라플로로에틸렌이라는 재료인데요. 이 재료의 특징은 뭐냐면 모양 자체가 우리가 폼이라는 이름에서 가져오듯이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표면에 미세하게 마이크로포어,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본인의 조직들이 보형물 주변으로 자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리콘 보형물하고 차이가 나는 특징인데요. 폼 형태의 보형물은 주변의 조직이 이런 보형물과 어드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항생제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보형물 주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염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실리콘 보형물보다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죠. 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연골하고 보형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조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첫 번째로는 진피입니다. 진피는 표피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코끝에 연골이 비친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이 비친다든지, 또 하나는 근막입니다. 근막은 파샤라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콧대에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보형물로 인한 자극으로 붉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막으로 보형물을 둘러싸거나 연골을 둘러싸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성형은 첫 번째로 본인의 연골, 비연골이나 비중격, 늑연골, 타인의 연골, 타인의 기증능과 같은 연골 재료와 실리콘, 서지폼, 고어텍스와 같은 인공 보형물들을 사용해서 고수술을 하게 됩니다. 재료들의 가지는 중요성은 각각의 재료와 연골의 특성을 잘 알고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필요한 때에 얼마만큼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고수술의 성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